네, 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드디어 6장 함수로 일처리를 짜임새 있게 하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장에서는요, 함수의 개념을 익혀볼 겁니다. 그리고 함수를 작성하는 방법, 그리고 호출하는 방법, 그리고 함수의 결과를 리턴받는 방법, 그리고 인자, 매개 변수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짜임새 있게 기능을 만드는 멋진 기능이라는 주제로 한번 살펴보면요. 여러분이 보통 이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지금까지 다루어온 게 보면 몇 줄 안 되는 짧은 코드였죠. 근데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카카오톡이라든지 혹은 윈도우 운영체제 혹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임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이거는 수천만 라인의 거대한 코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짜는 게 아니고요. 여러 명이 나누어서 얘를 짜야 돼요. 그래서 얘를 나누어서 여러 명이 나누어서 프로그램을 쪼개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함수라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를 묶어가지고 필요할 때 불러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객체라고 해가지고 코드 중에서 독립적인 단위로 분리할 수 있는 조각을 객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객체들의 모임으로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거를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듈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은 프로그램의 일부를 갖고 있는 독립적인 파일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모듈 A가 들어있다가 m_a.py라는 파일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나의 프로그램인 a.py에 m_a.py의 기능을 그대로 불러 쓰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했던 기능 중에 import m_a와 같은 방법으로 프로그램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파일을 불러와서 쓰는 그런 기능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로 함수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거예요. 함수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어떤 코드의 덩어리입니다. 코드를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더 큰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제 뭐 어릴 적에 이제 갖고 놀았던 놀이기구 중에 이제 레고 같은 거 생각해 보면 작은 블럭들이 있고 그걸 끼워 맞춰서 이와 같은 자동차라든지 공룡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볼 수 있죠. 그런 것처럼 함수는 기능들을 조합할 수 있는 하나의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펑션이라고 하는 이 함수도 또 재밌는 기능 중에 어떤 입력값에 따라서 결과값을 달리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수는 자료를 전달받아서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돌려주는데 전달되는 값이 다르면 일을 한 그 결과도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 오렌지가 들어왔다. 그럼 오렌지 주스가 될 것이고 사과가 들어왔다. 그러면 사과 주스를 만들어주는 어떤 믹스기의 기능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함수를 만들어 볼 건데 함수를 어떻게 만드느냐. 함수를 정의하기 위한 키워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def, def라는 키워드입니다. 이게 이제 함수는 영어로 function이고요. 이 function을 정의한다 해가지고 definition이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그 중에 이제 def만 따가지고 키워드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고요. 괄호를 써주면 됩니다. 괄호는 현재 비어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어떤 전달할 값을 넣어줄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if문이나 for문이나 while문과 마찬가지로 블록의 시작을 알리는 콜론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블록이 나오고요. 블록은 역시 들여쓰기를 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앞서 배웠던 if문, for문, while문과 똑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시면 돼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프린트 어드레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번지를 출력하는 기능으로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얘를 필요로 할 때마다 불러 써야 되니까 프린트 어드레스라는 이름으로 얘를 호출하게 되면 이 함수가 호출이 되어서 수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코드를 볼게요. 자, 프린트 어드레스 이런 게 있네요. 그죠? 그리고 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96번지라고 하는 것을 출력하는 그런 코드의 덩어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코드의 덩어리가 프린트 어드레스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호출하는데, 자, 실행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출력이 되죠, 그죠? 그런데 이 함수는요, 정의해놓은 것만으로는 수행이 되지 않고 반드시 이게 호출을 해야 돼요. 이 호출문을 삭제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함수 자체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함수를 정의해 놓고 이렇게 함수의 이름으로 호출을 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출이 한 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호출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프린트 어드레스를 3번 썼죠. 그리고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 출력이 한 번, 두 번, 3번 이루어지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함수는 이 코드의 뭉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가지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요게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함수의 몸체를 만드는 거를 함수 정의부라고 하고요. 이렇게 함수의 이름으로 함수를 부르는 거, 이거를 함수 호출이라고 한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신의 학교나 직장 주소, 대표 전화번호를 출력하는 프린트 컴퍼니 어드레스, 이런 함수를 만들어 가지고 호출하는 것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별표를 한 줄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서 얘를 5번 호출해 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이제 함수를 만들고 불러와서 일을 시켜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함수라는 것은요, 이렇게 그 기능을 만들어 놓고 그 기능을 우리가 사실은 복사해 놓고 붙여 쓰는 것으로도 앞서 했던 것과 똑같이 이렇게 수행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굳이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요, 얘를 반복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고 얘를 호출하는 게 코드가 더 줄어들죠, 그죠? 그러니까 코드가 엄청 길게 되면 보기가 힘든데 코드가 간략화되니까 훨씬 보기가 좋죠,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기능을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가장 함수의 유용한 면이 뭐냐라고 하면 두고두고 재사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호출할 때마다 함수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또 호출할 때마다 그 기능을 수행하고, 또 호출할 때마다 그 기능을 수행한다. 그것이 함수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반복 루프로 써줘도 안 됩니까? 예, 그거랑 차이점이 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반복 루프랑 다른 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인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함수라고 했을 때 함수한테 어떤 값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함수는 일을 하고 그 결과를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때 함수한테 너 이거를 가지고 일을 해봐 라고 하는 어떤 값을 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지칭하는 용어를 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서 우리 프린트 어드레스를 했죠. 근데 이제 그 어드레스 같은 주소에 사는 사람이라도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소가 있다, 그러면 이게 홍길동씨가 있고 혹은 뭐 널널한 교수가 있다 라고 했을 때 프린트 어드레스에다가 인자로 홍길동 널널한 교수를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인자를 받아와야 되잖아요. 안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네임으로 그걸 받아오고요. 그 네임을 여기에다가 출력하도록 하면 우리가 받아온 이름을 여기에다가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함수에 어떤 전달되는 값을 받을 때 사용되는 변수, 얘가 4개의 변수이고요. 여기서는 네임이 4개의 변수입니다. 그리고 함수에 전달되는 값, 홍길동 널널한 교수 이런 거 있죠. 요게 함수에 전달되는 실제 값인데 얘를 인자라고 하는 용어로 부릅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4개의 변수라는 용어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프로그램의 수행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홍길동을 넣어서 전달하면 여기에 어떤 주소에 홍길동이 찍히겠죠, 그죠? 두 번째로 여기에 널널한 교수를 넣어서 이 함수에다 전달해 주면 함수는 아래쪽에 널널한 교수를 출력하겠죠, 그죠? 그래서 값을 뭘 넘겨주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함수가 하는 일도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짤 수 있기 때문에 함수가 유용한 것이지요. 자, 그러면 함수는 어떤 일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한 결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구대에 점수를 넣었다 그러면 득점이 바뀌겠죠. 그 결과를 이렇게 돌려주는 반환 기능도 있어요.
그때 반환을 하는 키워드가 있는데 그게 바로 return입니다. return은요, 반환 값에서 여기에 있는 return이라고 하는 용어만 추출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return 키워드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알아야 될 게 많죠,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원의 반지름을 입력으로 받아가지고 원의 면적을 계산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def calculate area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수를 만들고 radius를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매개 변수에다가 제곱을 해주고 3.14를 하면 면적이 나오겠죠. 이때 여기다가 return을 써주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calculate area 해가지고 5.0을 넣어주게 되면 이 안에서 계산을 하겠죠. 그러면 78.5라고 하는 값이 여기 에리어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에리어에 있는 값이 반환되어 가지고요. 반환하는 값 78.5가 내부에 있는 C 에리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 값이 저장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보면 우리가 프린트 해가지고 calculate area 해가 5.0을 넣었죠. 그러면 78.5가 그대로 출력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78.5를 돌려주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반환값 78.5에다가 10.0을 하게 되면요 314.0이 되겠죠. 그죠? 여기는 78.5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결과 값이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과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calculate area가 있네요. 그죠? 자, calculate area에다가 5.0을 넣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78.5가 됐네요. 그죠? 만일에 이 아래쪽에다가 이 문장을 복사하고요. 5.0 대신에 10.0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C 에리어가 가지는 값은요. 314.0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코드에 있는 것처럼 에리어 썸은 이렇게 하고 에리어 썸 이렇게 해서 새 값을 이렇게 출력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함수는 일을 하고 return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통해 가지고 그 값을 호출한 문장에다가 그 결과 값을 돌려주는 것도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굉장히 좀 고급 기능을 구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정수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짜느냐? 여기 보면 인자가 1과 10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럼 여기 4개 변수도 2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스타트에는 1, 엔드에는 10이 들어가겠죠. 그러면 포문을 써가지고 그죠? 1부터 11까지 그죠? 웨인지 문을 돌면 1부터 10까지의 정수가 생성되겠죠. 그리고 그 값을 s에다 더해가지고 그걸 반환합니다. 그러면 결국 1부터 10까지 정수의 합을 그죠? 반환받아서 출력하겠죠. 실행해 보면 이와 같이 55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고치고 싶으면 요거를 100으로 고쳐서 실행해 보면 5050이 되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자값만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이 함수를 훨씬 더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가 함수를 쓰는 이유가 될 것이고요. 이때 함수에 넘겨주는 요 값을 인자, 그리고 여기에 함수가 받아오는 인자를 받는 변수는 각각 4개의 변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각각은요 쉼표를 가지고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런 코드까지 살펴봤고요. 이 부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알려드리자면 여기에 있는 1과 10을 함수에 전달해 줄 수 있어요. 이때 사용되는 값을 인자라고 하고, 그러면 여기에 2개의 인자를 받아올 수 있는 일종의 상자가 있겠죠. 그거를 매개 변수라 하는데 스타트와 엔드에 각각 1하고 10의 값이 전달이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coin range 값을 통해 가지고 여기에서 스타트부터 엔드까지의 값의 합을 구해 가지고 여기 return이 있죠. 그 결과를 호출문에다가 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합의 결과가 여기에 X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getSum에 1부터 10을 넣거나 1부터 20을 넣어서 각각 결과 55와 210을 출력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좀
이 인자가 많아지게 되면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헷갈리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류가 발생하겠죠. 내가 원하는 값이 안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여러 개를 전달해주고 여러 개를 받는 것도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소트넘 이런 것을 했는데 얘는 합을 구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n1, n2 중에 작은 값을 앞에 큰 값을 뒤에 넣어서 반환하고 싶어요. 그래서 n1 값이 n2보다 더 작습니다. 그럼 n1, n2를 반환해 주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 n2, n1을 반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10과 210을 넣으면 110이 더 작죠. 그러면 110, 220을 반환하고요. 2100과 80을 넣으면요. 80이 더 작은 수이죠. 그러니까 80과 2100을 반환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값만 반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개의 값도 반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생산성이 증가하는 거죠. 간결하면서도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빠르게 작성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예를 들면 인자 두 개 n1, n2를 받아가지고요. 덧셈, 뺄셈, 나눗셈의 결과를 각각 반환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반환하는 값이 총 4개죠. 그러니까 변수도 4개가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리고 각각 t1, t2, t3, t4에 그 값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값을 출력해 보면 사칙 연산의 결과 값이 들어가는 거죠. 굉장히 요긴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사각형을 그리는데, 사각형 그리는 건 앞서 해봤지만 사각형을 그리는 함수를 만들어 보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이렇게 고쳐 본다면 포워드의 랭스 값을 바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100과 200과 300을 넣으면 이거는 한 변의 길이가 100, 한 변의 길이가 200, 한 변의 길이가 300인 정사각형을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요거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터틀 그래픽을 정리하고 스퀘어라고 하는 함수를 대표문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스퀘어를 만든 겁니다. 얘를 얘로 호출해 주는 거죠. 이때 각각을 한 번은 100, 한 번은 200, 한 번은 300 이렇게가 호출해 주게 되면요. 한 변의 길이가 100, 한 변의 길이가 200, 한 변의 길이가 300인 이런 정사각형을 그려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요게 우리가 만들어야 될 코드의 블록이고요. 이때 랭스라고 하는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를 100과 200과 300으로 넘겨줘 가지고 그 결과를 달리 구현을 해본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n각형을 그리는 함수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n 폴리곤은 이제 예를 들어 사각형이다. 그러면 이게 루프가 4번 돌겠죠. 그리고 랭스만큼 어떤 변을 그리는데 사각형이니까 360 나누기 4를 해가지고요. 90도만큼 턴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만일에 육각형이다. 그러면 360 나누기 6을 해가지고 60도 턴을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n각형을 그리는 함수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렇게 10번 호출해 가지고 그죠? 프로그램을 짜보면 앞에서 만든 패턴들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요게 n각형을 그리는 코드이고 10번 호출하는 코드이고, 그리고 매번 호출할 때마다 20도씩 턴을 해가면서 호출해 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육각형을 그리죠. 20도 턴을 해서 육각형을 그리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죠. 그죠? 이 과정을 총 10번 반복하게 되면 이 그림과 같은 패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20도씩 턴을 해가면서 그렸습니다. 그죠? 물론 우리가 이 과정을 조금 더 다르게 한번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이와 같은 패턴이 그려지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만일에 n곤의 첫 번째 인자로 4를 넣고 그죠? 그리고 요거를 20번 그리는 것도 코딩 해보면 이렇게 사각형이 그려지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이런 과정을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 될 수 있는데요. 변수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리가
함수의 바깥에 count 100이라고 하는 변수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print count라는 함수를 호출했고 그 print count 함수 안에서 바깥에 선언된 이 count를 호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100이 여기에서 출력이 되겠죠. 그러니까 count는 100이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함수 호출이 종료됐고 다시 count를 출력해 봤더니 역시 100이라는 값이 이렇게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수의 내부에서도 함수 외부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함수 내부에서 count equal 200 이렇게 해가지고 200이라는 값을 만들어서 출력해 보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 안에서는 당연히 200이 출력되겠죠, 그죠? 그러면 count 값을 외부에서 출력해 보면 과연 200이 나올까요? 어느 값이 나오느냐 생각해 보면 우리의 판단과 달리 100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역 변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는 겁니다.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체 프로그램은 .py라고 하는 확장자를 갖고 있죠, 그죠? 자, 여기에 전역 변수 count라는 값이 있어가지고 이 print count에서 그 값을 필요하면 액세스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봤더니 count equal 200 이렇게 했죠. 우리가 count 200을 하게 되면 200이라는 값을 참조하는 count 변수가 생성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게 어디에 생성되냐? 이 print count 함수 내부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지역 변수 count가 만들어져서 외부에 있는 카운트와 별개의 메모리에 이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게임을 할 때도 보면 게임의 캐릭터를 여러 개 만들 수가 있고 그 게임 캐릭터마다 이름을 달리하면 캐릭터마다 고유의 이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것을 전체 하나의 이름으로만 쓰지는 않죠. 그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카운트 값을 출력해 봤더니 200이 출력되는 거는 알겠어요. 자, 그러면 함수 수행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게임 하다가 게임 캐릭터가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게임 캐릭터가 갖고 있던 포인트라든지 아이템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지역 변수 카운터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함수에 있던 값들이 모두 메모리에서 삭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건 뭘까요? 이 프로그램은 아직도 실행이 되니까 전역 변수 값이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값은 전역 변수인 100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지역 변수는 함수의 수행이 끝나고 나면 메모리에서 사라져 버려요. 알겠죠?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집 안에서 보면 뭐 왕자, 공주 그러지만 집 밖에 나오면 그런 대접을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런 것하고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함수의 바깥에서는요, 그 함수 안에서 정의해 놓은 지역 변수는 아무 소용이 없고 소멸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함수 바깥에 있는 전역 변수를 내가 가져와서 쓰고 싶다라는 경우가 있죠. 그때 사용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글로벌입니다. 글로벌은 전역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전체 영역에 걸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글로벌 카운트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면요. 여기에 있는 프린트 카운트라는 함수 안에서 이 카운트는요. 글로벌 변수 카운트를 가리키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글로벌 변수 카운트의 값을 200으로 바꾸었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100이 아니고 200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함수가 끝나게 되면 이거는 메모리에서 소구되지만 이 200 값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출력되는 값은 200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의하실 점은 이런 전역 변수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요. 프로그램 짜다가 에러를 만들었을 때 그 에러를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 안에는 함수가 수백 수천 개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에서 이 전역 변수를 고쳤는지를 찾아야 되니까 그죠? 찾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함수 안에 글로벌이라고 선언해 주면 여기에 있는 에리어라고 하는 이 값을
참조해서 쓰기 때문에 함수가 종료해도 그 계산된 값이 외부에서 유지된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한번 실습을 해볼게요. 자, 우선 여기에 이제 프린트 카운터 해가지고 이 카운트 값을 출력해보는 요거부터 한번 실습해보면요. 자, 100이니까 그죠? 카운트 출력해보면 100이 되네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이 값은 100하고 100이 나오는데 중간에서 200으로 그 값을 바꿨죠. 그럼 이 카운트 값이 200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200이 되고요. 그렇지만 밖에 나와버리면 이 지역 변수 카운트 값은 소거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바깥에 있는 100이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반면에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주고 그 값을 200으로 바꾸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함수가 끝나도 200 값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이 값을 글로벌 값으로 여기서 가져와서 썼거든요. 그리고 그 값을 200으로 바꿨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값은 200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함수가 끝나도 그 값이 200이 되는 거죠.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calculate area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글로벌 에리어 했죠. 저 얘를 불러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 값을 계산을 해줬죠. 그랬더니 78.5라는 값이 여기에 들어있잖아요. 이 값은 나중에 프린트를 해도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5.0을 했을 때 78.5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가급적이면 이제 글로벌 베리어블 쓰지 마시고 에리어를 계산한 다음에 그 에리어를 리턴 해줘 가지고 그죠? 그 리턴 받은 값을 바깥에서 사용하게 되면 훨씬 더 프로그램도 보기 좋고 에러가 날 가능성도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따라하며 배우는 파이썬과 데이터 과학 6장 1강을 마치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쪽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